2013년 서울 고검 국정감사장엔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시장님 수사에 외압 있었다고 보세요? 보고 절차 거치지 않은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 했습니다. 네? 최 총장 낙마에 대한 저 항의 표시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 한 말씀 해주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정권은 수사를 껄끄러워했고 검사는 실체를 찾으려 했습니다. 윤석열이란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동안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으로 번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달았다는 수준에서 트위터로 글을 퍼뜨렸다는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가는 과정의 중심에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기자들은 어느 정도는 다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하지만 그 말이 검사의 입으로서 나올 수 있는 말인 것인가? 사실 검사라는 조직 자체가 윗선에서 바라지 않는 수사를 끝까지 돌파를 해서 이뤄가는 모습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 과정에 있었던 외압을 공개된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는 것은 상당히 검사들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저도 모르게 체포영장을 접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접수해서 발부받고,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되실 분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 윤석열을 만드는 시발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였겠네요. 검사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외압을 폭로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만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외압을 폭로했을 경우에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앉으세요. 그다음.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또 좌천이 됐죠. 모두 이 검사는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 설명하셨습니까? 뭐라고 어떤 설명하셨습니까? 끝나서 가도 된다고 해서 그냥 나왔고. 자, 긴 시간 동안 말씀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직으로 밀려났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당시 윤 검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양반이 좌천이 됐는데, 그때는 저도 대구 이제 선거에 떨어지고 있을 때인데, 이분이 대구 고검검사로 이른바 좌천이 돼서 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죠. 뭐 그때는 그래도 좀 이 강골 검사다운 그 단호함도 보이고 뭐 할 말도 하고 하는 그런 솔직한 면이 보였습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부정부패적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3년 뒤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은 윤 검사에게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고민하실 이유가 있어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겠어요? 일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지만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이게 깡패지, 이게 검사입니다. 수사는 성공했고 대통령은 수감됐습니다. 탄압받던 검사는 적폐청산의 상징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 이제 윤석열의 어떤 그런 어찌 보면 당당함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 부인 뭐 자기 또 뭐
장모하고 관련된 사건 이런 데 처리할 때 보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지더라고요. 좀 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300억 잔고 증명 위조 30억 당자 수표 부도 사건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이제는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예. 당연히 알아요.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300억의 우리 위원장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고치셨습니다. 아무리 질문은 됐습니다. 예, 질문은 그것으로 끊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보충을 하시도록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허가 의혹에 보인 날선 반응.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감사가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자정 넘어서 끝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도 해산하지 않고 검사 부장들을 다 어느 서초동의 고깃집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처가의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의 중요한 질의 내용이기도 했거든요.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이 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하는 태도가 아니고 국정감사에 야당 정치인들을 내가 이렇게 제압했어. 그때 당시에 모였던 부장들, 차장들은 우리가 이겼다. 빰빰빰빰빰빰 뭐 이런 막 이렇게 개선 장군 이렇게 막 그 등장하는 그런 노래를 막 검사들이 막 부르기 시작했고 무반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약간 정치인 영접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씩 불거지는 불안 요소들. 그때 이제 번개 모임이니까 이제 대검 부장들 전체 모임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어서 그 메모들을 적어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책에도 그렇게 기록돼서 있을 수 있었어요. 정확한 말은 이래요. 내가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를 하였을 것이다. 5.16은 김종필 등 중령급이 하였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내가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를 하였을 거라는 것은 쿠데타는 자기가 정권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검찰권을 자기 손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기의 그 부하들, 이른바 윤사단, 특수부했던 검사들이 다 대검 부장이 다 포진했어요. 옛날 전두환이 그 수사를 통해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들이 있는 거죠.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 출범한 윤석열 정부. 출근길 도어 스태핑도 시작했지만 잦은 말실수로 논란을 키우다 언론을 탓하며 6개월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검찰 편중 인사와 음주운전 이력의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는 등 인사 문제도 겪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 1위는 인사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국회에선 야당과의 소통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2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29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습니다. 또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해 정부 예산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탓을 했습니다.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부터 뭐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우려에도 의료개혁을 밀어붙였고 최상병 사건 피해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을 키우는 등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여당 내에서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소수의 군 관계자들과만 소통했을 뿐 대다수 참모들은 배제했습니다. 뒤늦게 계엄 사실을 알게 된 참모들의 반대에도 격노하며 듣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을 밀어붙였고 대통령 파면이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